안녕하세요. 진정토크 오랜만에 여러분 또 찾아뵙습니다. 이 진정토크를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편을 해서 여러분께 보다 진실된 정보와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좀 더 알차게 꾸며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전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을 하셨고 그야말로 국내 노동운동의 아버지뻘로 처음 초기에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이 민노총 때문에 노조 노동운동이 이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하게 지금 이념과 정치적 집단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고 또 이들이 저지르는 그 온갖 사회 불안 폭력에 대해서 결연히 맞서서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제3노총을 창설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셔서 지금 제3노총이 약 6만 명 정도의 회원을 벌써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진정한 의미의 정말 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본래의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엉뚱한 짓거리하는 이 민노총을 타도하자 이런 제3노총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노동문제연구원의 김기봉 원장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너무 유명해지시고 너무 바빠지시고 이제 태극기 집에서 연설도 하시고 이제 영화도 만드신다면서요? 예, 네. 이번에 민주노총 그리고 이제 쓰레기 기자들하고 이념 애들한테 가르치는 전교조 요 삼합을 묶어 가지고 쓰레기들이라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 예, 전교조, 네, 그다음에 언노련 예. 이 세 개를 네. 지금 쓰레기로 단정을 하시면서 네. 이들을 진상을 보여주는 네. 다큐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역사의 기록을 해야죠 누군가는. 네. 지금 왜냐하면은 이번에 양대 방송이 지금 이제 파업에 들어갔는데. 네. 최승우 기자가 이제 공범자들이라는 MB 시절에 양대 방송 장악했다 해가지고 이러한 음모이거든요. 그 음모론 그러한 다큐 제작을 100분짜리를 해가지고 지금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어준이라는 딴지일보 친구가 네.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다큐를 제작해서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개표 상황이 그게 가짜였다 이걸 또 밝히고 또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다이빙벨 이거 만들어 가지고 세월호 이게 박근혜 정부의 지시다 이런 식으로 전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이게 네, 예. 심지어 세월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네. 근거 없다고 예. 아예 내용 자체가 인용이 안 됐던 그런 사안이고 그게 청와대에서 다 이미 시간별로 다 증명을 또 했고 그렇죠. 그런 예. 여러 가지 자료랑 다 제시를 해도 이것들은 믿지를 않아요. 아니 예, 이명박 이것들은 예. 아주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하는데 정말 앞장서서 이 사회를 정말 이 막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놈들이 기자들이요 음모 제조론자들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나라를 몰락시키는데 지금 민주노총 산하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조중동이라는 언론들이 앞장서 가지고 현 정부에 정말 신효 노릇을 좋은 입맛 돋우는 그러한 기사들만 쓰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 민주노총 산하의 조합원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의 간부들은요 조중동 기자들 아무리 미사리역으로 좋은 기사 써도요 아유 이놈들하고 콧방귀 낍니다. 자기네들 진짜 동지는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이 정도를 하지 그 외에 조중동 아무리 대서특필 해봐야 그거 기자들이 불쌍합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네.
그러면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드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클라우드 펀딩 저 공모를 해서 예, 얼마 전에도 주진우가 뭐 2달 만에 20억을 모아갖고 지금 이제 세월호 이거를 더 좀 아주 말하자면 악랄하게 지들은 이제 진실되게 한다 그러지만 더 악랄하게 이렇게 좀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아주 나쁘게 이렇게 좀 묘사하려는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보수나 우파에서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진짜 이 민주노총이라는 이 집단은요 사실 경찰차 방어하지를 않나 그 어린 의경들 죽창으로 찔러갖고 눈을 튀어나오게 하지를 않나 경찰들 두드러 패가지고 병원에 경찰 병원에 입원시키질 않나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기물 그 비싼 거 그런 거 다 때려부시질 않나 해외로 기업들 다 쫓아보내고 아니 이런 깡패 집단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사회에 이런 폭력을 확산하는데 경찰은 가만히 있는지. 아니 제가 이제 먼저도 연설 때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울산의 그 경찰들이요 민주노총 애들이 너무 계속 저기 시위를 심하게 하니까 우리 전국노총 보고 미리 좀 집회 신고 좀 먼저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걔네들이 좀 못하게 좀 마금해달라고 그러니까 경찰들 스스로가 대통령이 지금 뭐 민주노총 애들 옹호해 주니까 이놈들이 기구만장을 해가지고 뭐 경찰들은요 그냥 막 검찰이고 사법부고 손 아래 보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네. 근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들의 진상을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계시니까 사실 그 민노총 그 회원들 숫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죠. 지금 막 65만 정도이고. 우리 지금 전체 근로자가 1,500만 되는데 네. 겨우 불과 10.2%입니다. 양대 노총 합쳐봐야. 양대 노총을 합쳐봐야 하지만 그래도 한국 노총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좀 덜하죠. 네. 근데 이 민노총만 따지고 보면 이게 겨우 50만 좀 넘는 그런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이 사회가 자기들이 지금 대통령도 만들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민주노총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악할 그러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게 있나요? 최저임금 네. 당장 10,000원 인상해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애들이라는 거는요. 이 젊은 이 청춘들 대졸 사원들 얘네들이 지금 취업에 이렇게 목매여 있는데 민주노총은 내일 없습니다. 오늘 막 이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기업이 망해도 오늘 내 거 챙기자 되겠다 이거라. 이런 데서 어떻게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생존을 합니까?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고 투자를 동결하게 되면은 결국 죽는 거는 젊은 청춘들이죠. 그렇죠.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는 막가파 그런 플러스 지경입니다. 지전파죠. 그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10,000원 인상이라 이런데 이 사람들의 기조는 지금 사회주의거든요. 북한에서 그 주장하는 그 대남 적화통일 전략, 뭐 미군 철수해라, 국정원 해체해라, 그리고 연방제 통일하자 이거를 민노총도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자들이 또 뒤에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임금 10,000원 시급 10,000원으로 당장 인상해라 이러면서 그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GDP가 지금 뭐 49,000불, 5만 불이고 우리가 뭐 겨우 2만 불 조금 넘는데 일본도 7,600원입니다. 네. 예, 최저임금. 그리고 현대자동차 연봉 억대 받지만 얘네들도 8,000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최저임금을 갖다 10,000원 올려달라고 민주노총에서 이러면은 이거 자영업자들 하루 아침에 다 길거리에 나 앉고 기업들 그렇죠. 중소기업 다 망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저보고요. 정말 죽고 싶다 그럽니다. 그 다큐로 다시 돌아가서 네. 지금 이 사회 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조직을 고발하는 네. 그 영화를 만드신다면 뜻은 좋으신데 네. 사실은 워낙 저것들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거의 폭력의 테러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 그 영화 제작이 괜찮으실까 아니, 사실 염려됩니다. 그 아마 대통령이나 공권력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김기봉이는 무서워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뭐 저는
얘네들 앞에 그 멍석 깔아준 사람이거든요. 지들 군사정권 시절에 충칼이 무서워가지고 노동조합 만들지 못할 때 저는 막 회사 모가지 잘라가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줬고 걔네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큰 소리치게 현 장본인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는 채찍질 할 때죠. 그래 지금 보시면 알지만 사실 제가 요새 태국기는 애국, 촛불은 매국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광우병 2012년도 그 MB 정권 때도 광우병 그 사건이 결국은 광우병이 대법원에서 이 거짓이라는 게 그게 판명이 안 났습니까? 그 지나고 나면 이번에 이 촛불로 이래가지고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결국은 뭐 하야하게 되고 저렇게 감옥 가져가게 된 이 원흉들 이 촛불도 역사가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또 사실이 아닌 걸로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 광우병 얘기를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마치 정부가 미국산 그 허접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소고기를 수입해서 전 국민을 병에 걸리게 하는 음모인 것처럼 그렇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뇌에 구멍이 난다는 등. 근데 거기서 가장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인 그 김미화라는 그 전직 코미디언이 전직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현실에서도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고깃집 하고 있는 자체부터 아니 코미디 아닙니까? 미국산 소고기라고 버젓이 간판에 걸고 고깃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요. 그때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병 걸린다고 그러면서 하는 여자가 지금 미국산 얼마나 고깃집을 언론을 통해서 자기 인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들 집단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 선동에 아주 상징적인 그 사례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어떻겠습니까? 김미화 같은 저런 여자는 과거에는 뭐 TV 안에서 코미디를 했지만 지금 현실에서 코미디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표창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지금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뭐 무슨 규탄한다 있다 해서 자기들이 그 시절에 차별받았다, 뭐 블랙리스트 몰라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실의 코미디를 국민들께서는 정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영화도 수십 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수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진실을 알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데 네네. 사실은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이 용어 자체도 어디서 따온 건지. 그게 아예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파면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 영화에서 다루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거 다 다루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이 이제 현 그 문재인 정부하고 전쟁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앞에 지금 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뭐 인사권도 자기네들 과거에 말이야 편단 안 들어줬다는 애들은 청와대에서 인사 발령 내니까 안 된다 하고 사실은 지금 이 쓰레기 기자들이 정말 여기 한강에다 다 빠뜨리라고 그랬더니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요. 안 된답니다. 한강 오염돼서. 이만큼 그 기자들에 대한 인식이요. 엄청나게 지금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의 시위가 3배나 지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지금요. 가면은 막 곳곳에 민주노총 애들이 시위가 전국에서 지금 막 방방곡곡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도를 안 하고 심지어는 보수단체 이번 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집회 안 한다. 우리 토요일마다 얼마나 집회하고 이거는 한국은 몰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인데 한국의 이 쓰레기 기자들은요 이런 걸 보도를 안 하고 청와대 입만 맞추고 민주노총 그 시녀로서 걔네들 구미 당기는 이러한 보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도 노조는 암덩어리면서 이 쓰레기들 요 집단이라고 내가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요렇게 내가 요 3합을 제가 만들어서. 근데 감독 김기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감독을 하시겠어요? 아니 왜냐면은 아무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니요, 요거는 글자 그대로 노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뭐 지금 이제 100만 건이 넘었지만 제가 이제 뭐 처음 이제 시작이 우리 진정 방송에서부터 이제 1호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노조에 대해서 현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일단은 뭐 제가 방송 나오면 10만 건 이상은 뭐 정치인들도 뭐 만 건도 안 올라가지만 그 정도로 관심이 이제 많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감동한 거는 지금 이게 글자 그대로 노조만큼은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좀 없다고 내가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민주화에 또 제가 태동의 또 원조였고 주역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감독 누구보다도 자신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많은 그 잔인한 거를 역사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언제 착수하셔서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완성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사실은 보수라든지 태극기에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펀드 공모를 좀 하고 있거든요. 펀드 공모를 해서 뭐 쟤네들도 뭐 촛불 나오는 애들은 뭐 10억, 20억 뭐 금세 모아주더라고요. 크라우드 펀딩 하신다고요?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또 이제 수익이 나면은 또 그것도 다 펀드한 사람들에 돌려주고 저는 뭐 얘네들이야 기자 생활 그만두고 나가고 온 요렇게 이제 구미 당기는 거 음모론 같은 거 나라에 이렇게 정말 미래를 갖다 부정하는 거를 갖다가 얘네들은 이렇게 재미나게 만들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만 저는 그거 아닙니다. 오직 이 민주노총이 절약도 그나마 이렇게 다니면서 떠드니까 기업들이 그나마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김기봉이 저는 뭐 기업들 재벌들 모르지만 재벌들은 이 김기봉을 다 알고 있고 뭐 민주노총 애들이야 뭐 김기봉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점점 지금 더 깊이 더 세게 하고 계셔서 이게 신변 안전이 염려가 되기도 뭐 하고. 저는 뭐 울산 경찰청에 그래서 이미 벌써 한 5년 전에 본격적으로 신변보호 요청을 해놓고 저는 근데 요즘은 유튜브 나오고 나니까 너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 그래서 몰래 내가 한참 거기 울었는데 우셨어요? 그저께요. 네. 그 시청 앞에 이제 큰 건물 짓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노가다지만 이제 건설 일용직 한 40대 중후반 되는 친구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 나오셨던 김기봉 씨 아닌가? 이거 젊은 뭐 등치도 이러니까 이러다가 백주 되네지 내가 이런 거 없이 내가 이렇게 내가 민주노총 비판 좀 움찔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아래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제 좀 방어 자세 취하면서 했더니 제가 손 좀 더러운데 악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저 여기 현대중공업의 해양 사업부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문 닫으니까 결국은 이제 노가다 막일을 하러 나왔어요. 그래 내 연락처를 주면서 서로가 힘이 되자. 나는 내가 민주노총 비판하는 거는 그거다. 나도 노조 때문에 회사에 이렇게 잘렸듯이 당신도 봐라.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회사 감사원 깔려. 절실히 제가 위원장 보니까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민노총 그러면 회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고선 나와서 내가 그 아는 사무실에 올라가고 사무실에도 그 여자 사장이 사실 현대자동차 인쇄물도 많이 받고 있는 좀 진보인데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눈물이 팍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여자 사장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제 위원장님 이제 빛을 드디어 보시네요. 그러면서 자기도 눈시울이 그 진보면서도 그 여사장이 자기도 눈시울이 근데 그 좌파들한테 우리가 진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엄연하게 빨갱이라고 그러는 게 차라리 낫죠. 아니 뭐 빨갱이라고까지 표현은 하지만 좌파 좌익 이거는 우리가 명백히 맞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진보가 아니라 이제 좌익이죠. 좌익이라고 우리가 용어 통일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좌익으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좌파가 아니라 좌익으로 이제 진보가 아니라 좌파 좌익으로 하겠습니다. 진보라는 이름은 이들이 그 좌익이라는 말에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맞습니다. 역사에서 좌익이 했던 행패와 파괴 그리고 이 역사 왜곡 이거는 우리가 길이길이 그거를 새겨서 그 대한민국이야말로 좌익이 발붙이지 못하는 땅으로 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뭐야 감추기 위해서 붙인 게 진보라는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럴듯하게. 예예예 맞네요. 이게 말하자면 가면 쓴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들이야말로 진보가 아니고 수구입니다. 80년대, 90년대 심지어 그 이제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망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매달려서 지금 국민을 선동하고 예. 허위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보라고 붙여주면 안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진보라고 붙이니까요. 예. 그 엉뚱하게 아무 개념 없는 사람들도 거기에 끼고 싶어 하는데 예. 이거는 좌익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 때 그 좌익들의 그 세력이 그 사실 좌익이라는 건 철저하게 그 공산화 사상이 물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민주노총이라든지 그 밑에 산하의 그 뭐 전교로라든지 언론 노조가요 철저하게 그 좌익 사상은 그 이제 북한 빨갱이 사상이 물들어 그것도 또 사회주의 그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집단이 바로 좌익인데 이거를 그 진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진보는 이 보수 우파들이 진보입니다. 계속 역사 경제 발전 이루고 이 나라를 성장시켜 왔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 어렵던 시절에 명백한 통찰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이 바로 우파인데 그 세력이 진보지. 그렇죠. 어떻게 그 다 망해버린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세력이 진보겠습니까? 거기는 수구 세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공감으로 이제 글을 쓰더라도 이게 이제 진보가 아니라 좌파로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용어를 우리가 통일해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진보가 아닌 이제 좌익으로 제가 용어를 이제 많이 좀 알리겠습니다. 그 언론이 지금 전부 이 언노련 그 민노총 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좌파를 다 진보라고 변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전교조 애들이요, 이제 흔히 말하면은 그 이상조 전 교육부 총리 하시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벌써 한 20몇 년 전에 저보고 그래요. 민주노총을 때렸다 볼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때부터 저보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 이제 충남의 모 교장 선생님이 이제 손님이 이제 그 학부모가 찾아오니까 이제 그 선생님한테 김 선생님 혹시 좀 뭐 차 한 잔 좀 이렇게 갖다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그 교사가 하는 얘기가 교장 선생님 내가 여기 애들 공부 가르치러 온 거지 차 타러 왔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갖고 결국은 이 교장 선생님이 자존심 상하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신문이 크게 보도됐거든요. 그리고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뭐냐면은 선생님 저기 애들 그 학교 앞에 그 차가 위험하니까 거기 좀 애들 좀 그 아침에는 좀 애들 통근 시간에는 가서 좀 애들 좀 보호해 주라니까. 아니 선생님, 교장 선생님, 우리가 애들 요 공부 가르치러 온 거지 가서 교통 정리하러 온 겁니까? 진짜 이 좌파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거에 반항하는 이러한 집단들이 전교조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이게 지금 뭐 책을 갖다가 지금 막 하늘을 덮다라는 책을 엄청나게 500쪽 이상으로 썼는데 그 하늘을 덮다에는 뭐냐면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 그 조합원들이요 같은 여자 선생 조합원을 성폭행합니다. 이제 말이 성폭행이 강간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수시 덮으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글 나와서 글 썼는데도 지금 제 책은 뭐 다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서 그 여자가 자기가 그 성폭행당한 거 그 고백서는요 책이 시중에 나돌질 않아요. 그렇게 막 철저하게 그걸 비리 감추고 동료 여교사들 조합원들 갖다 이 성폭행하고 농락하는 놈들이 바로 교직원들입니다. 이런 사상 같은 놈들이 어떻게 올바른 교육을 갖다 가르칩니까? 인성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자들 그리고 여유와 배려가 전혀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거의 투쟁 그리고 응어리진 삶 이거의 그 집단이 특히 좌파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가진 그 부족한 것들을 전부 사회 탓으로 돌리고 남 탓으로 돌리고 싸워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생각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긍정적이고 사랑 이걸로 우리가 결국은 그게 이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게. 저는 지금 그래서- 걱정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여기만 끼알고 돌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위가 더 악랄해졌습니다. 더 예전보다요. 근데 요즘은 아마 그야말로 계륵 아닙니까? 이 민주노총의 존재가 문재인 정권에 그렇죠. 이거를 뭐 토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척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뭐 39세의 대통령 돼가지고 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래 했는데 젊은 거란 마인드 가지고 분명히 친노동 정책 펼 것이다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러면은 나라 망하겠다 싶어갖고 결국은 친기업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지율이 엄청나게 하락됐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 현 청와대에 계신 이 양반은 지지율만 신경 썼잖아요. 지지율 참 좋아요. 그냥 막 경호원들 막 제끼고 가가지고 손잡고 뭐 떨어진 구두 이러고 신고 다니면요. 또 그거를 기사라고 써주는 이 쓰레기 같은 이 기자들 자체가요. 정말 머릿속에 먹물이 안에 지금 똥물이 들어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그 G20 그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을 때 그거 뭐 정상회의 반대한다고 네. 물대포 쏘고 경찰들이 곤봉 들고 개 잡듯이 잡지 않습니까? 시위대.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노무현 때 가장 많이 봤죠. 노무현 때 이 그 거리에 그 민노총의 그 데모하는 그 폭력 시위에 가장 그 엄격하게 대응을 한 게 또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만큼도 이 현실 인식이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무현 그 전 대통령하고 현재 그 이회 전 의원하고 그 당시 국무총리 때 민주노총 잡으려고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 그 양반이 뭐 인권 변호사도 했지만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래도 민주노총하고 각을 세우고 이랬는데 그럼 거기서 비서실장 한 저 양반이 민주노총을 옹호한다는 건 진짜 뭐 대표님 말 맞다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당장 지금 또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고 우리 뭐 대표님께서도 근무하셨던 KBS 이 뭐 세금 받아갖고 외제차 끄집고 다니고 말이야. 저러하는 친구들이 지금 MBC하고 공모해갖고 우리들 국민들 눈을 이렇게 멀게 하잖아. 그나마 이런 1인 방송하고 유튜브가 생긴 게요 얼마나 다행이지. 이건 막 하늘에서 다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유튜브나 1인 방송이 없었으면은요 글자 그대로 좌익화되고 적화되는데 벌써 그 소용돌이 쳤을 겁니다. 그나마 참 1인 방송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막 아예 그 외국에서 저한테 뭐 보내온 카톡은 막 한국의 공중파 방송 안 본 지 오래됐다고 유튜브만 본다고. 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유튜브만 봅니다. 예. 이 다큐 만드실 때 네. 저희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건 왜냐하면 우리 네. 대표님이 좀 앞장서셔가지고 네. 이거는요 우리의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네. 이 민주노총 이래는 이 좌익으로 물든 이 단체들 이게 세상에 알려져갖고 얘 잔인했던 거 이거를 갖다가 제 책에서 쓴 거하고 또 영화로 기록되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좀 관심 좀 많이 사람들이 활자는 읽기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영화 보기는 예. 훨씬 더 네네. 수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또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이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만큼 만들어온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 문화계 쪽으로 너무 세력이 없고 또 좌파들이 하는 것만큼 어떤 왕성한 후원과 이 모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화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 김기봉 원장님께서
너무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고 또 뜻을 세우셔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은요, 저는 꼭 역사의 기록을 갖다 남겨서 지금 이 좌익 애들의 이 모순을 아마 이거 영화 이번에 한 편 제작되면은요, 그걸로 이제 총 그 집합해서 이거 참 민주노총 애들이 이렇게 나빴구나 하는 걸 갖다가 금세 각인될 겁니다. 이 영화 한 편이. 네, 예. 정말 그런 네. 이 정말 명작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예. 여기 보니까 나는 똥개다 한국 기자들 이건 어떤 내용을 담으시는 아니 왜냐면요. 건가?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옛날에 네. 정말 뭐 언론사 계실 때 방송사 계실 때는 그래도 현 정권이 일단 바뀌면요 한번 부딪혀 봅니다. 이 어떠나 싶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뭐 깨갱하든지 뭐 물고 늘어든지는 이런 사냥개 기질인데 지금은요 민주노총이란 이 좌익 물든 나라 혼란하고 몰락시키는 이런 집단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돈 있는 데 가갖고 말이야 돈 냄새나 맡고 말하자면 똥개들이지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똥개다 하는 겁니다. 똥 냄새만 맡으러 다니고 그래서 저는요 그런 네. 취지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는 기자들을 쓰레기라고 안 그러고 기자들은 전 똥개로 취급을 합니다 저는. 네. 네. 이 포스터 직접 만드셨다면서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도안했는데 요 재미난 거는 이런 그 정말 능력도 있으시네요. 그래 이제 왜냐면 여기에만 심취하다 보니까 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삼합 요것들을 요 교수형 시켜야 됩니다. 요거까지 재미나게 제가 여기 그리고 여기 포승줄을 갖다가 이거 교수 때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쳤던 해악을 생각하면 교수형도 아깝습니다. 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근데 얼마 전에 민노총에 폭력을 당하셔서 병원에 잠깐 입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는 폭력 이런 게 다반사고 전화로 욕하는 건 다반사고 얘네들 네. 그 파업 현장에 가서 파업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그러다 결국은 집단으로 제가 맞으셨어요? 예예예.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그 앞에 오질 않습니다. 민주노총 애들하고 네. 부딪힐까봐 들어오면은 왜 당신 애들 여기 오느냐고 그럴까봐 아예 싸우기 싫으니까 글자 그대로 복지부동의 이제 전형적인 그런 사례들이죠.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결국은 이제 패다 보니까 저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왜 집행부에서 수도 배라 손대면 큰일 난다. 그래갖고 결국은 나중에 옆에 이제 같이 왔던 멀리서 이제 보던 사람이 쫓아와서 119 신고해서 119에 이제 실려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었죠. 그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놈들을 어떻게 구속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재판에 넘겨졌나요? 근데 그래 제가 이제 병원에서 고소를 했는데 이제 공동 상해 이래가지고 집단으로 이제 얘네들이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다가 또 경악할 거는 저한테 통보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이 사법부도요 민주노총에 어찌 보면은 종이나 시녀입니다. 얘네들 눈치 보고 대통령이 눈치 보니까 따라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민주노총이 더 잔인해지고 더 나라를 갖다가 혼돈하게 만들고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몰락시키고 해외로 다 이제 떠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태극기 집회 와가지고 연설할 때마다 이제 연설 끝나고 내가 이제 가도시 오면서 연설하면은 젊은 애들은 귀를 막아요. 이 새끼들 늙은 꼰대들 딱 이러거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아, 나 울산에서 온 나도 과거에 공기업의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난 지금 민주노총 애들이 벌벌 떨 때 노동민주화의 주역으로 지금 내가 멍석 깔아준 장본인이다. 지금 얘네 민주노총 애들이 너무 정말 개망내는 짓 하고 회사를 갖다가 지금 해외로 다 쫓아보내는데 젊은 청춘들 너희들 앞으로 명문 대학교 나오면 뭐하노? 기업이 이 나라에 없는데 민주노총을 갖다가 진짜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강하게 성토해야 되는 건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 너들이지 알아? 참 불쌍한 친구들아. 그러면은 이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러고 쳐다봅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좌익 얘네들한테 물들어가지고 예,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으니까 큰일입니다. 지금 너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좀 정보를 찾아보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주는 거나 받아먹고 앉아서 주는 정보나 듣고 그걸 믿고 앉아서 실제적인 진실이 뭔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온빵 받는 거죠. 영화를 만들어서 예. 눈으로 직접 봐야 자기네들이 실감을 하죠. 이걸 만드시려면 정말 시나리오를 제대로 쓰는 정말 작가도 제대로 찾으셔야 되고 네. 또 그래야지 뭐 펀드 영화적으로 좀 재미가 있게 만드셔야 되니까 예. 진짜 영화를 만들어 본 분들도 좀 실질적인 제작진들이 많이 아니,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그 뭐 칠승호 기자나 김어준의 이상호 얘네들은 그 과거에 뭐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떠들었던 얘기, 기자회견했던 얘기 이런 걸 가지고선 이제 그걸 막 좀 자기네 합리화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혼돈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노총 애들이요, 경찰차에 방어하는 장면, 그 의경들 어린애들 갖다가 막 새창살로 쑤시는 장면, 그리고 자기가 그 다니는 회사 기물들 때려보시고 공장 세우고, 그리고 여기 전교조 애들이요, 같은 그 여성 동료들 예, 성폭행하는 장면, 이 기자들 여기 전신에 그 좌익 위주의 글 쓰는 거 이런 장면들이 다 함축된 거 그 스크린에 내보내면은요 정말 한편의 그 기록물이면서도 현실성이 있고 금방 젊은 애들도 아 이건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하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예 이걸 꼭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우리 참바 보수 우리 우익들 태극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여기에 좀 공모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저희야 이런 그 시도와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적극적으로 물론 협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정말 몸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김기범 원장님. 저보고도 사람들이 밤길 조심해라. 길 가다가 뭐 누가 뭐 먹으라고 주면 받아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저보다 더 있잖아요. 오시죠, 뭐 대표님이 근데 워낙 유명하시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떱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민노총의 그럼요.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좌익 사상 가진 애들이 그렇죠. 예, 댓글 올리고 혹은 뭐 자기 식으로 이래가지고 비판하고 욕설하고 이러지요. 올바른 사고 방식 가진 사람은 정명 뭐 다음에 뭐 박근혜 이어서 정명 차기 대통령 되라 하고 이렇게 아니요 댓글 보면은 그렇게도 나오고 정명 지금 화이팅 그 문제가 국회로, 아니라 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신변 염려해라라는 거는 이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원장님이나 저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밤길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이 선의를 건네는 것조차도 의심해야 되고 네. 그리고 길 가다가 칼 맞을까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사회라면 이거는 이미 민주자유로운 민주사회도 아니거니와 이거는 폭력 경찰 국가이며 경찰이 그 기능을 상실했죠. 이거는 예. 정말 그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폭력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폭력 사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 있는 국민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전부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전체 국민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뭐 원장님이나 저나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더 열심히 이 나라가 자유롭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사회가 되도록 예. 더 애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여간 뭐 저는 이제 오늘 올라와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우익 국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깊이 좀 참여 좀 제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잘나고 뭐 돈이 설상 있는다 하더라도 이런 집단의
비리 만행을 갖다가 파헤치는 영화 못 만듭니다. 예. 네. 근데 이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요. 사실은 빚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작품으로 네. 그 보답을 하시고 예. 또 수익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런 그 마케팅 홍보 계획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님이 또 이제 앞장서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또 믿고 우리 또 아니 제가 뭐 앞장을 설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앞장을 서시는 건 원장님이시고 저희는 지원 도와드리고 좀 많이 이래 해주시고 그리고 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김어준이라든지 주진우, 뭐 최승호 이런 그 뭐 솔직히 쓰레기 기자들도 뭐 20억씩 10억씩 모는데 한 달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말 300만 명씩 500만 명씩 광화문에 모였던 그 태극기 나라 사랑하시던 그 양반들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이거는 뭐 애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망가져가는 이 나라를 갖다가 건지고 현재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가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말 이 거기에 감옥 이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쇠고랑 찬 걸 갖다가 이걸 일반 범죄자들도 수건으로 가리는데 이걸 다 보여주는 장면 이런 것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고 보았겠는가. 그리고 이 대통령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걸 또 세상이 압니다. 근데 그런 걸 보내놓고 문재인이 유엔에 가서 나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내가 불법적으로 쿠데타로 대통령을 뺏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정말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아니 그러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유엔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에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나는 절대 반기업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당당하게 촛불혁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래 나는 반기업 하는 양반 하는 대통령 아닙니다 하고 이걸 믿겠습니까? 외국의 투자자들이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했다는 건 이 정국이 굉장히 이 나라가 사회가 불안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도 안전한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분이 생각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양반이 네. 대통령 되기 전엔 무슨 공약을 하더라도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나라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빈 공짜 공약을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뭐 기업인들이고 특히 좌익 민주노총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독일 노동자의 사례를 듣거든요. 그리고 뭐 영국 사례를 듣고 뭐 대표님들 말씀하신 대처 수상이라는 건 얼마나 이 강성 그 반 노동 정책을 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노총 애들이 지향하는 이 독일의 노동자들 얘네들 때려잡는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사선에 입성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요 진짜 독일이야말로 보면은 민주주의의 표본이라 개잡듯이 공권력 도전하는 사람들 잡고 그리고 기업이 우선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이거는 사실 그 수학적으로 기본 원리인데 이것까지 뭉개가면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몰락하고 부패하기에 아주 지금 막 목전에 와 있습니다. 독일 예를 엉뚱한 걸로 우리 좌파들이 많이 드는데 네. 독일에서 가장 배워야 될 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우수한 인재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반국가 활동이나 반체제 활동을 잠시라도 했던 사람은 결코 공직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그거는 확고하게 지켜집니다. 다만 한 달 일주일이라도 그런 그 사상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든지 이거 다 조사해서 그런 경력이나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뭐 국가 공직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도 합격이 취소가 되고 공직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적이다, 뭐 인권 유린이다, 뭐 하면서 아무리 해도 이 독일의 대법원은 그거를 절대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런 겁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아니,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 뭐 대통령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뽑는다고 그러니까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제 30조가 날아간다 이제 이래 하는데 얘네들은 한 번 되고 나면은 뭐 철복 아닙니까? 그러면 뭐 60대에서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공무원 연금하고 또 후에 오시고 이래 있는데 지금 사실 뭐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 다 그 80년대 직장 생활을 때려 보면은 누진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기업 좋은 직장은 예 대기업들 뭐 일반 중소기업은 아닌데 13579제 아닙니까? 요즘은 뭐 퇴직금 받으면 뭐 1년에 저기 뭐야 1년치 월급을 해갖고 퇴직금을 이렇게 정산해서 주지만 그 당시에는 13579로 나가니까 막 퇴직 때 되면은 사실 벼락부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 딱 들어서면서 이래 보니까 아 이거 나라 이거 13579 이거 누진제로 퇴직금 줬다가는 나라 이거 완전히 망조들겠다 이래가지고선 지금 그 누진제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하고 노동정책 펴나가고 이렇게 하고 뭐 좌익 이러한 좀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정책을 펴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있잖아요. 이거 다 고갈됩니다. 전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나라 재정을 좀먹는 부당한 그 공무원들의 연금 제도 이거를 개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한 430조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예. 앞으로 몇 년 동안. 근데 이걸 문재인이 그 딱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는 갑자기 공무원을 뭐 몇십만 명을 더 늘리는 걸로 하고 그 정규직으로 19만 명인가 17만 명 17만 명 정규직한다고. 정도를 지금 정규직화하면서 순식간에 300조의 연금 그 국가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하는 이 상황을 만든 거죠. 지금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오죽하면 일본의 언론인들까지 이 국가 경영의 그 경제 원리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나와서 논평을 하도록 자기네들은 인구가 1억이 훌쩍 넘는데도 전체 공무원 수가 30만 명인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권 잡고 나서는 80몇만 명으로 인구도 우리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하고 있다. 이게 기본적인 경제 상식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 논평.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나와가지고. 대표님도 그렇게 예, 말씀하시지만 저는요 민주노총이라는 이 쓰레기 집단을 옹호하고 나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하는 데마다 이 말하는 게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건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개념도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안 서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하면 항상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오늘 이 쓰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드신다고 예. 이제 해서 아니, 쓰레기들 어떤- 요거는 아셔야 될 게 네. 나라 망치는 민주노총 같은 동료들 성폭행하는 교직원들 그리고 여기 뭐 올바르게 거짓말 예 그리고 보도하는 청와대에 입만 맞추는 보도하는 이 쓰레기 똥개 기자들 예 요거를 합쳐서 쓰레기라고 한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다른 게 쓰레기가 아니라. 좋은 작품이 나와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그 진실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하여간 열심히 하여간 애고 보십시오. 네. 네. 원장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시고 예, 화이팅 건강하십시오. 하십시오. 화이팅. 네, 오늘도 전 그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을 하시고 지금 민노총과의 그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노동연구원의 김기봉 원장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동운동 필요합니다. 노동자 복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념과 정치적 그 결사체의 노릇을 하고 있는 인민노총 그리고 폭력과 거짓, 역사 왜곡을 확산하고 있는 인민노총은 그런 그 노동운동의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지금 잘못된 집단입니다. 나라를 좀먹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을 없애는 그 길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민노총의 진실에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명의 진정 토크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